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의원의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025년도 금융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건강항 뉴딜 어촌 뉴딜 300사업 기금 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 협약 추진 사항 보고의 건, 의사 일정 제3항 평택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 업무 협약 추진 사항 보고건, 의사 일정 제4항 청년 창업자 특례 보증 2차 보존 지원 업무 협약 추진 사항 보고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 이정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안번호 제9-524호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 개선 및 기부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조례명 및 시설명을 현행화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부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어촌 뉴딜 300사업 기금 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어촌 뉴딜 300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소득사업 기금 자부담금 납부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입니다. 현재 자부담금을 납부하여 낚시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25년 상반기 낚시체험장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낚시체험장 운영 개시 전 기금 납부 비율을 보조금이 1%로 조정하여 영어조합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그간 관내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업체의 부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업체를 추가 발굴하여 체결한 협약입니다. 신촌, 수원 등 기존 3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가 추가되면서 전년 대비 신청률이 1.5배가량 증가하는 등 협약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족도 조사 등 사업 평가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자 특례보증 2차 보전 지원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창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약정 이자율 중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월 22일부터 NH농협은행과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협약은행이 한 곳이고 현재 경기도 및 정부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금리를 지원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협약 은행을 확대하여 청년 창업자의 은행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일단 뭐 평택시 기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좀 봤는데 뭐 주요 내용은 뭐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제명 변경, 뭐 관면 시선 감면, 의견서 서식 뭐 요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보다는 일단 한번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이 기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요게 지금 조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한번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요거에 관련돼서 일부 조례안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성이 좀 있어서 뭐 상위법 뭐 제명 변경에 의해서 요 관련된 제명이 들어가는 건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감면 시설 뭐 그런 기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이제 기부금을 이제 그 기부하겠다 이제 의사를 표시를 하면 저희 이제 시에서 그 일정 기간별로 이제 모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년도에 이제 운영위원회 아니 심사위원회 할 때 이제 심의한 사항은 그 장학재단에 이제 기부금을 이제 일정 금액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제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이제 예. 적은 금액이 주로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심의한 거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런 기부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이 시에서도 그런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뭐 이 감면 시설 관련된 거는 요 해당되는 분들한테 혜택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기부를 하시면 기부증도 발급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정 금액 이상 그래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자 및 단체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원,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은 연간 500만 원일 경우는 이제 기부증을 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간 300,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사업자 및 단체는 연간 500, 기업은 이제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이제 등재를 하는데요. 그 명예의 전당은 이제 홈페이지, 이제 평택시 홈페이지에 그 이제 알림마당 시정 소식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라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연간 운영 실적을 해서 다음 연도 초에 매년 그렇게 올리고 있고 현재 이제 거기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분이 154건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됐든 이게 좋은 뭐 취지의 조례가 있는데 뭐 개정이 올라온 거를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적용을 못 받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생각외로 예. 이 조례 말고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홍보나 아니면 이제 요 기부하신 분들한테 공지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혜택도 있다라는 거를 잘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뭐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궁금해서 한 가지 예, 여쭤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개인 정보 동의는 기부자
이제 기부자가 원치 않으면 이걸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요즘은 뭐 소문 천사라고 해가지고 기부 천사라고 해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본인이 하시는 기부하는 그 의향도 있잖아요. 근데 예, 만약에 이게 지금 동의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감면 혜택 같은 거에 어떤 혜택 같은 거, 기부 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감면 혜택을 지금 봤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뭐 시청 주차장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관이나 평생학습 강당 같은 거 이거 저기 사용할 때 이게 단체나 뭐 상관없이 그냥 50% 감면 혜택을 받는 건지 개인이 신청을 해도. 예, 이제 개인을 기준으로 이제 주차 요금이나 뭐 공연장 이제 감면하고요. 단체일 경우는 단체 이제 여기 뭐 보시면은 뭐 축구장 등 사용료는 그 단체일 경우 가능하겠지만 주차 요금은 단체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인일 경우는 이제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주차 요금 감면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축구장이나 공연장, 강당 같은 데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안 하고 그 단체가 뭐 단체일 40명 경우. 몇십 명이 예,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장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당연히 아니라 단체 명의로 단체 명의로 해야 했을 때 되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저도 예. 좀 구체적으로 안 해봐서. 글쎄, 예. 요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예, 확인을 그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예. 생각하고 차후에 이거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건강한 어촌 뉴딜 300사업 기금 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 건강한 어촌 뉴딜 300사업 요 보면은 이 체결이 언제 된 거죠? 여기 좀 나와 있으면 6월 27일 날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협약 예, 체결이. 맞습니다. 협약 체결이 6월 27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협약서 보면은 이 협약서에는 또 날짜는 기입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좀 협약 체결할 때, 그거는 좀 잘 기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저희 자부담이 여기 보면은 7,875만 6천 원인가요? 20%?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20%가 자부담이고요. 예. 예. 그 납부는 됐나요? 예. 아, 7월 달에. 아, 7월에 납부되고. 여기 이제 거기 관련된 이 조합 법인에서 이거를 낚시터를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는 좀 어느 정도 좀 됐나요, 혹시? 지금 낚시 체험장이 제작 설치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안전 검사를 신청했는데 요게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안전 검사를 해주는데 좀 이의가 있어가지고 밧줄 교체 부분이 좀 보완 요구를 해서 요게 그 농어촌공사에서 해수부 질의에서 좀 굵은 로프로 교체 요구가 있어가지고 11월 24일 날 교체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낚시터에서 양묘 시설, 이렇게 닷을 올릴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해서 회신을 했고 아마 12월 초에 낚시 관련해서는 허가가 날 걸로 보여지고 동절기라서 내년 1, 2월에 아마 낚시터 허가는 최종적으로 날 거고 본격적인 낚시터 관련된 행위는 2월이나 동절기 끝나면은 2월 중이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활동할 때 이제 이걸 좀 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진 대지에 여기 사진에 있는 거 보면 이게 이제 가두리 형식인가요? 아니면 그 자연 상태에서 그 낚시를 하는 건가요, 혹시?
가두리 형식이고요. 가두리 형식이고요. 낚시 규모는 18m에 28.5m고 이게 한 33명이 수용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일단 건관리 영어조합 법인화군정 이 협약 체결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한 30명의 공동체 위원들이 이제 계시고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잘 돼야 그나마 여기서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도 나고, 예, 그런 관련돼서 또 안 되면 그만큼의 또 자부담도 부담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관련 부서에서도 잘 좀 그분들하고 협조하실 부분은 협조해드리고 그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피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금 기금을 2%를 납부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기금 조성해 가지고 2%가 맞습니까? 예, 저 사업비는 자부담이 20%고요. 요게 이제 저기 장기 수산 충당금하고 시설 정비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부분은 매년 또 2%를 납부하게 됩니다. 요 부분은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고 시설 정비하고 장기 수산 충당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기금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2%면은 이제 한 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업비에 2%니까. 작년에는 어촌 뉴딜 지침상 2%였는데요. 네. 작년도 하반기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1%, 특별한 경우에는 0.5%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1% 시에 때는 315만 원, 0.5%일 때는 한 160만 원 정도 다운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프로를 하신다는 거죠? 여기 지금 협약서는 2%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개정이 돼서 1% 정도로 한다? 요거는 동결기 때 어민들하고 상의를 해봐야겠는데 어차피 수선화의 부분은 어민들이 이게 유지 관리하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금액은 1% 정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많이 걷든 적게 걷든 이게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적정한 금액은 1%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 정도요. 예. 지금 이제 이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날지 아니면 이제 그건 해봐야 알겠지만 예, 해봐야 알겠지만은 아무래도 저희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요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돈이고 쌓이든 또 손실이 나든 이건 또 업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걷어도 문제고 적게 걷어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사업이 안 되면 또 이게 좀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 여기에 이제 이 참여한 위원들이 계속 돈을 부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낚시 체험장이 잘 운영이 돼야지 유지가 되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시에서 이거를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나올 것 같아요. 시비 충당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자연적인 낚시터 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잡은 고기를 넣어가지고 낚시객들을 유도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객 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그 사평태를 감안해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좀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사업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사업 협약 체결도 다 됐고 이제 설치도 다 끝났는데 지금 이제 운영을 못 하는 거는 지금 안전성 검사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요게 다출 교체 부분 해가지고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낚시터 안전검사가 아마 12월 말로 날 것 같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수산팀에서 낚시터 허가를 12월 말로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낚시터 행위는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2월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그러니까 자부담금이나 이런 걸 뭐 6월, 7월에다 납부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운영이 미뤄지는 이런 상황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이렇게 좀 챙겨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부담금은 설치할 때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금 2%는 이제 낚시터 허가하기 전에 내는 거기 때문에 이 기금 2%는 낚시터 하기 전에 이제 내년 1월에나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예예 미리 2%. 납부하는 예 변경돼서 1%가 되겠죠. 미리 요거는 납부하는 거예요. 기금을 기금은 운영도 안 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비의 20%를 납부하는 7,800만 원은 부담금. 그 7월에 납부했고요. 그리고 낚시터 하기 전에 납부하는 제2조 5항에 따른 2% 변경돼서 1% 하는 이제 300만 원은 낚시터 하기 전에 직전에 납부해야 되는 거는 내년 1월에 낚시터를 하게 된다면 내년 1월에 납부하게 시작할 됩니다. 때. 예예. 그럼 먼저 다 부담을 하고 시작하는 거네요. 예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도 이제 거기 현장 탐방도 가봤고 저희가 오픈식 하는 날도 가봤는데 이게 지금 가두리식 그 낚시터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약간 뭐냐면 여기가 접근성이 밀물 썰물 때에 이게 이제 그럴 때 아니면 밀물 때 아니면 여길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갯벌이고 고랑이다 보니까 이럴 때 그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거 낚시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다 하시나요? 홈페이지도 하고요. 저기 그 어촌리테일 삽저 뭐야 무량장 쪽에도 예. 홍보 안내 저 간판도 세워 가지고 그 이용객들한테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저기 낚시터 접근 방법은 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민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은 어선을 이용해서 접근하게도 되고 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이용하시게 유도하는 부분인데요. SNS하고 지금 저희들이 연계하는 방법은 가장 그 손쉬운 게 SNS하고 어울림센터하고 그리고 지금 무량장 쪽에 있는 홍보 간판 이용하는 부분 이런 거 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 통해서 이용객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게 우리가 서해안이고 갯벌이다 보니까 물이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낚시를 하시는 그 이용객들이 접근성이 수시로 아무 때나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이게 이제 그 안에 이제 배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낚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원활하지 못한 그 접근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좀 물이 깊은 뭐 이렇게 해안이 있다고 하면 옆에 뚝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밀물 낚시터 마냥 이렇게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이제 접근성이 안에 바다 안에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해양안전센터에서도 중요하게 이거를 점검을 확실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우리 항만청 수산과에서도 요거 그 안전에는 각별한 그 저기 주의를 기울여서서 이용객들이 편의를 좀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권관항 의사일정 제2항 권관항 어촌 뉴딜 300사업 기금 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여기 협약서에 지금 미사글리아 이게 이제 평택에 있는 업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하실 때 이제 네 군데 업체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예, 그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평택 업체에서 사용률이 제일 높겠죠? 지금 서울에 두 군데, 수원에 하나, 평택에 한 군데인데요. 지금 평택에 있는 업체가 지금 57% 정도 57% 차지하고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 관내 업체를 추가로 해가지고 이제 평균 1.5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그 협의 사항에 보면 대여 물품의 분실, 훼손, 미반납 사유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 업체는 시에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비용 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업체하고 이제 이 대여하는 청년들하고 이 둘이 협의를 해서 이제 반납하고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맞습니다.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그 시에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죠? 네, 분실이나 훼손 미반납하고 반납을 안 한다든가 이런 사유는 없고. 예, 예,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아까 좀 말씀하신 게 이제 서울에 두 군데, 수원에 한 군데, 평택에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수원으로 뭐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혹시? 이게 지금 평택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취업 그 저기죠, 적용 대상이.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타 뭐 서울이나 이런 데다 하면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평택에는 못 하게 된 이유가 뭐 이제 이 매장이 좀 작거나 아니면 보유 뭐 이런 종류가 좀 적어서 서울이나 수원으로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예전에 평택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좀 선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여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옷 사이즈도 다양해야 되고 모든 그러니까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옷을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옷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여기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업체, 수원에 있는 업체는 지금 저희 평택뿐만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녀오신 분들은 가보면은 공장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옷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군데를 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평택에 있는 청년들이 그 서울에 있는 직장을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바로 빌려가지고 면접을 보고 또 바로 반납하고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은 지금 빌리는 그 숫자가 줄었는데 서울은 그래도 이용률이 지금 꽤 됩니다. 서울은. 예, 그거 좀 관련돼서 이제 이용률이나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현황이 갖고 계시죠? 네. 예, 예, 위원장님 저희 뭐 위원회 뭐 자료 좀 예, 제출을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한 3박 4일 정도, 한 3, 4일 정도 대여 기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많이 혜택을 받으시면은 좋은데 또 혜택이 불편하거나 뭐 굳이 거기까지 빌려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 대여 기간도 뭐 평택이 얼마나 이제 어느 정도 매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평택은 지금 요즘 저희 미사하게 근리한가? 예. 지금 이 업체가 지금 천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점식으로 지금 이번에 올해 평택에 낸 업체인데요. 그 매장 규모는 작지만 옷이 필요하다면 천안 그 본점에서 옷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불편함을 느낀다던가 이런 점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입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옷이 없으면은 뭐 갖고 온다 그래서 계속 크지가 않으면은 바로바로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텐데 그게 과연 면접 기간하고 맞춰가지고 그게 되나요? 아니면 카탈로그 같은 걸 보고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지금 처음 한 번은 이게 몸의 사이즈 같은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방문을 합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지금 5회까지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택배로 전화로 하면 택배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평택에 있는 그 지금 매장에서 옷을 맞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천안에서도 택배로도 붙여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점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혹시 그 사용자분들 뭐 이용자분들한테 뭐 이런 실태 조사나 뭐 이런 거는 좀 해서 네, 자료를 1년에 갖고 한 있는 게 번씩 있습니까? 합니다. 갖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나 뭐 이런 거나 뭐 추가적으로 요구 사항 뭐 기본적으로 뭐 리서치 같은 거를 해본 적 해가지고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 네,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사글리아는 올해 처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 만족도 조사를. 일단 어떻든 뭐 취업 준비생들한테 뭐 일단은 금전적인 부담이 뭐 경감될 수 있도록 뭐 이런 사업도 하시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인당 5회까지인가요? 1년에? 네. 1년이에요? 아니면 1년이에요. 그럼 1년 동안에서 취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아, 1년에 5번. 그럼 이게 한 번 쓰는데 가격으로 따진다면 정장 대여가 30만 원인가요? 미사글리아 이게 지금 업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서울 같은 업체는 1회당 44,000원이에요. 근데 미사글리아는 43,000원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33,000원. 이게 보니까 택배비까지라고 포함입니다. 포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요즘은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고 해도 꼭 정장만을 입고 가지 않고 캐주얼식으로 아니면 다양하게 자기 자율복장도 하는데 그거 꼭 정장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매장에 가면 아이들이 원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캐주얼식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 저희는 이제 정장만 있습니다. 정장만 있는 네, 거예요? 네. 요즘은 무슨 이제 캐주얼 정장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막 깍듯한 복장도 좋겠지만 아니면 그 꼭 면접 때 꼭 정장을 입고 와라 이런 그 저기 게시가 없으면 이렇게 자율복을 입고 가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거는? 아, 자율복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그리고 이제 정장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때그때 좀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감이라든지 요즘 청년들이 많이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옷감은 또 달라요. 예전 정장하고 또 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의외로 정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뭐 좋은 제도가 있으니 구직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은 이용률이 있어서 취업이 100%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합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지원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년 창업자 특례 보증 2차 보전 지원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보니까 2%를 지원 20억에 이제 2%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실적이 한 0.37억, 그러니까 37.5%, 한 3분의 1 정도만 이제 이유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진한 이유가 경기도하고 정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거기서는 경기도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지금 경기도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그 2차 보전
이율 지원하는 거를 5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이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에 대출 신청을 해서 12월부터 받게 되면 내년 11월 달까지 저희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5년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특례보증이라는 게 저희 평택시에서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특례보증 협약서에 보면은 그 평택형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 사업에 특례보증에 그거를 저희가 매칭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그걸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형뿐만이 아니라 그 보증서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는 그 대출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연계를 해서 5년 지원하는 그런 이제 2차 보전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자금이 빨리 이제 끝나다 소진이 보니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반기부터는 저희 쪽도 이제 신청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거기 그쪽에 소진이 다 끝나면 네. 네,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정부는 5년씩 2차 보존을 해주고 우리 시는 1년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쪽을 먼저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소진이 다 되면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받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향후 개선 방안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농협 한 곳만 이게 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은행들 한 5곳 정도 추가를 하신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이 출연금이 2억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아서 당초부터 농협만 협약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금액이 작지만 은행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도 주시고 하셔서 12월 달에 확대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2억 보증서에 20억을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받는데 그걸 이제 농협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네, 있는 네. 상황이었네요. 이런 건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뭐 현재 우리가 이제 소요 예산 1,5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소요가 다 됩니까?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도 46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실적만요. 실적이. 여기서 이제 더 신청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을 테고 이거를 11월, 12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 예산은 남겨놨습니다. 500 정도 남겨놨습니다. 네. 이게 2차 보존 해주시는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10월에 들어온 게 46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0월에 접수된 게? 10월에 지출될 지출될 금액이 예정인 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 이 창업자가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대부분 많습니까? 이 신청자 중에서 여기 보면은 뭐 저 2분기에 1명 그리고 뭐 3분기에 9명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대부분이 이 자영업자들이신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청년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창업하는 그 청년 숫자 그걸 저희가 좀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자영업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청하신 분 10명, 네. 2분기, 3분기 10명 이분들이 이 자영업자신지 아니면 이건 어차피 신청했기 때문에 파악은 되신 거잖아요. 자영업자인지 뭐 아니면 뭐 이 자료는 따로 예. 의원님 이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취지는 뭐 당연히 공감하고요. 뭐 당연히 어려운 이 청년 창업자들한테 이 이자 2차 보전 해주는 거야 뭐 당연히 취지야 당연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 현재 상황이 이 어려운 시기에서 이분들이 과연 지원을 해준 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잘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사후 뭐 관리 차원이 아니라 사후 이 창업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인 게 이게 1차 이자를 지원해 주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워낙 이 소상공인도 어렵고 지금 아시다시피 다니다 보면은 거의 뭐 자영업자들은 뭐 8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과연 창업을 해서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소상공인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경기도에 지원해 주는 거 있고 저희 혹시 이제 기업 지원과하고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예산도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해 놓고 나서 지원자 없으면 삭감하고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좀 해야 될 상황이고 진짜 이 청년 정책과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도 좀 봐가면서 뭐 지원해 주는 거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시장 상황과 이런 거 잘 보고 판단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리고 단순히 그냥 1년만 잠깐 지원해 준다고 편성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추경 때 삭감 해가지고 추경 때 뭐 반납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는데 이거를 좀 관련 부서 뭐 다른 타 부서하고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좀 보고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어느 쪽에다 더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만큼 안 된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번 잠깐 질의를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마지막 8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번에 금융기관 2차 보전 운영 상황 통보 시 부도나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 인지하였음에도 누렸을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이 청년 창업자들이 부도나 폐업이 됐을 시에는 이분들이 어쨌든 그 지원을 받았었잖아요. 그거는 물론 폐지는 되겠지만 그 원금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특례 보증이 네. 특례 보증이 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네네. 보증서가 나가는 거고요. 네네. 이게 그 은행하고 이제 신용보증재단 간에 이제 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농협하고 신용보증재단 간에 이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네네. 우리는 어쨌든 2차 보존에 관한 것만 저기 하면 된다. 그거죠? 네네. 응. 그거는 알긴 알겠는데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년 창업자 특례 보증 2차 보존 지원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에 대한 질의 동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